네, 지금부터 인베스트 ITP 스터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을 통해서 아마 기숙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이니까 본 설명을 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반복 훈련이라는 게 뭐냐라는 주제인데요. 반복 훈련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나오는 이 단어의 의미처럼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술사에 나오는 많은 키워드들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글로 써서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 기본적인 키워드들이 다 암기가 돼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이거를 좀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강의 들은 거로 종료할 수 있을까? 물론 저희도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70% 이상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듣고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반복 훈련 사이트를 왜 만들었냐? 사실은 최초입니다. 저희가 최초인 거는 많은데요. 최초다 아니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기술사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쓰지 못한다라는 게 나는 쓰긴 쓰는데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밖에 못 풀어. 이것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 모든 내용들을 다 채우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스터디가 10명을 하면 9명은 다 못 씁니다. 한 0.5명에서 1명 정도만 쓰는 거고요. 단지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스터디 팀이 애당초 시작을 할 때 애당초 몇 년 하신 분, 즉 잘하는 사람끼리 구성을 한 팀이야 그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팀들은 라이팅에 문제가 되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스터디 팀들하고 이제는 좀 의견을 공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뭘 해주면 쓸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주면 됩니까? 좋은 컨텐츠를 원합니까? 좋은 강의를 원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긴 다방 컨설팅 시간을 원합니까? 그러면 원하는 거를 내가 다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어떤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브노트는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걸 다 해준 다음에 과연 사람들은 안 보고 쓸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자료와 본인이 원하는 강의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걸 줘도 라이팅을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훈련 사이트의 모태가 된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시원스쿨 영어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사이트에서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계속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반복을 통해서 그 강좌가 끝나면 더 이상의 복습이라는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모태로 해서 기술사에 나오는 어떤 키워드, 즉 키워드, 어휘, 온톨로지 이게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키워드들을 정리를 하고 그 키워드들을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을 한 다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같이 스터디 참석하는 분들과 합창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했고 이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 뒀고요. 그래서 동영상과 오프라인 스터디에서는 전부 다 반복 훈련 위주로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동영상을 귀에다 꽂고 일주일을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써지더라. 조금 빠지긴 하지만 이제 써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희망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맞다라고 합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이 컨텐츠를 만들고 같이 공부를 하고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누구를 위한 과정이냐? 사실 누구라는 건 없습니다. 기술사 공부는요, 합격자와 불합격자 둘로만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유용한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많은 용어들을 좀 익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거고 또
나는 조금 잘하는데, 나는 뭐 모의고사 점수도 높고, 뭐 실전 시험에서도 몇 점 이상을 받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는 용어는, 그러니까 기술사 공부를 오래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용어만 공부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용어라는 건 사람들은 토픽이라는 제목 아래 그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범위를 공부하게 되고, 좀 다양한 용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의 관점을 좀 여러 가지로 펼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뿐만 아니라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사 공부를 하면 모든 기술사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뭐냐? 키워드가 빠졌습니다. 키워드를 쓰셔야죠. 키워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들은 키워드라는 거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키워드가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키워드가 도대체 뭐고, 키워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보죠. 키워드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일단 공통적인 걸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예는요, 저는 이 예를 기술 키워드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즉, 뭔가 어떤 주제의 구성 요소 4개, 어떤 주제의 요소 기술 4개, 이렇게 기술적인 형태로 나오는 키워드들이고, 이런 키워드들은 대부분의 기술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됐거든요. 이런 기술 키워드들은 암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랩의 종류가 뭡니까? 뭐 R올랩, M올랩, H올랩, D올랩, 웹올랩.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나열한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벼락치기로 외우는 게 때로는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는 건 대부분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키워드는요, 이런 종류의 키워드는 당연한 거고,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문제고요. 이제 그게 뭔지를 한번 보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티그레이션, 통합, 아키텍처, 원스톱 서비스, 원투원 서비스. 인티그레이션이란 정보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인프라 간에 상호 연계를 하고 있는 시스템의 구조, 그거를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막 인티그레이션이란 정보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좀 빨리 나왔습니다. 여기서 빨리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어떤 용어를 들었을 때, 통합은 뭐지? 미들웨어는 뭐지? 메시지는 뭐지? 프로토콜은 뭐지? 상호 운영성은 뭐고, 상호 보안성은 뭐고, 웹 표준은 뭐고, 웹 접근성은 뭐지?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통합이 좋습니다. 뭐 상호 운영성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휘력이 안 늘고요. 어휘력이 안 늘면 내가 생각의 관점을 다양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키워드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통합의 정의를 내리고, 정보 시스템 간의 표준화를 통해서, 그럼 정보 시스템의 종류는 뭐지? 계정계와 정보계 두 가지로 나눠지지. 그리고 계정계는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지? 우리가 순수하게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과, 그 다음에 뭐 패키지, 이렇게 나눠지고, 정보계는 또 어떻게 나눠지지? 그리고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화는 또 뭐지? 표준화라는 건 데이터라는 말은 없어도 됩니다. 범위와 값과 값의 범위, 그 다음에 제약사항, 명령 규칙, 이런 걸 표준화하는 거지,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어와 단어, 즉 어휘와 어휘가 연결돼서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 문장을 내가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해서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기술사 공부들은 이런 키워드들을 다 놓치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EPUB의 구성 요소 몇 개지, OWL의 구성 요소 몇 개지, 이런 식의 기술 키워드 위주로만 중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된 거고, 저희는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총 666개를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6개월간에 정리를 했고 이 키워드들에 관련된 그림까지도 다 만들어 놨고요. 그거를 반복해서 훈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토픽을 얹어서 답안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법을 쓰는 게 반복 훈련 사이트입니다. 자, 아키텍처는 뭐예요? 핵심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정의한 청사진. 그죠? 이렇게 딱 바로 나와야 됩니다. 핵심 구성 요소와, 그럼 아키텍처가 그런 뜻이라면 앞에다가 E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뭐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란 핵심 구성 요소와 핵심 구성 요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테크니컬의 핵심 구성 요소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 비즈니스의 변화가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죠? 이런 거죠.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SA라고 하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SOA입니다. 정확하게.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면 핵심 구성 요소인 비즈니스 서비스와 이렇게 문장이 그대로 만들어지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는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아키텍처라는 말뜻 하나에 토픽이 막 바뀌어도 거의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한 개의 웹화면에서 모든 업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 그죠? UX, UI 방법. 원스톱 서비스, 그죠? 개인화된 룰을 기반으로, 그죠?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뭔가 이 말들이요, 이 용어들이 사실은 좀 다르게 해석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야.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는 책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한글은 문장을 만들 때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막 섞여도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스피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이 통합은 뭐지? 뭐 예를 들어서 아키텍처는 뭐지? 뭐 미들웨어는 뭐지? 프로토콜은 뭐지? 상호 호환성은 뭐지? 웹 호환성은 뭐지? 이거를 계속 제가 소리내서 읽어줬고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가 이런 형태고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단어들은 사람들이 이미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젝트의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 주관기간이라는 말이나 발주기간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기간을 정의 내리지 않아도 주관기간은 뭐지, 발주기간은 뭐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수행계획서라는 것도 내가 작성을 해보면 그분들이야 뭐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이 용어에 익숙한 거지요. 다른 형태의 용어들이 나오면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익숙한 영역은요, 특정 한정적인 거지, 모든 게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형태의 키워드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키워드, 혹은 주체가 들어가는, 주체라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주체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답안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지만 사실 어디에서도 이 말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관기간은 뭐예요? 발주기간은 뭐예요? 기술협상서는 뭐예요? 사업수행계획서는 뭐고요? 사업수행계획서와 PM복의 프로젝트관리계획서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과업대비편은 뭐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얘기하는 키워드는요, 주체를 기반으로 하는 혹은 실물을 기반으로 하는 키워드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술사 공부의 키워드는요, 첫 번째 기술 키워드, 그 다음에 아까 이전에 봤던 어떤 이제 통합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 세 번째는 어떤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키워드,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 프로젝트에 경험이 많고 실제 무슨 일에 경험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요, 답안을 쓸 때 서론하고 결론을 대충 잘 씁니다. 근데 본론, 기술 키워드를 못 쓰고요. 또 내가 경험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경험은 특정 분야에 한정적인 거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기술사 공부하기 전에. 물론 기술사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술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론하고 결론을 못 쓰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자, 인베스트 ITP 그 스터디 사이트는요, 뭐 온라인, 오프라인 스터디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바로 이런 키워드들을 훈련을 시켜서 자기만의 답안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혹은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서 그 강의가 끝나서 일어났을 때, 주관기간은 뭐야?
뭐 발주기간은 뭐야? 발주 계획서는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말을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반복 훈련 컨텐츠는 향후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될 거냐. 현재 지금 6개월 동안 촬영된 동영상을 지금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촬영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반복 훈련 사이트는 이제 두 번째 컨텐츠 업그레이드는 자주 나오는 토픽들에 대해서 반복 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죠? 거의 동영상이 혁신적으로 개선이 될 거고 여러분들 학습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